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모델 1과 달리 이제 모델 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를 모델 2 방식으로 좀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이제 모델 1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 코드라고 하는 블럭을 이 JSP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에서 흩어놓고 그렇게 프로그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자바 코드를 위에다 싹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놨어요. 물론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모델이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출력을 위한 변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만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낸 그 모델을 가지고 JSP에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MVC라고 하는 녀석을 이 페이지 하나에다가 구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쪽이 다 자바 코드고 이쪽은 이제 거의 다 HTML이죠. 그래서 만약에 꽂아놓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일부분만 자바 코드 블럭을 썼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자바 코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JSP에다가 그대로 넣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 자바 코드로만 되어 있는 블럭을 아예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예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낸 코드를 JSP에서 분리해서 아예 원래대로 서블릿으로 올려놓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이쪽은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서블릿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만, 이 뷰단에 해당되는 것만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서블릿으로 만들어지니까 서블릿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분량이 줄어들겠고, 그리고 이쪽은 미리 컴파일해서 이제 배치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훨씬 더 개선될 수 뿐만 아니라 자바 코드 작성하는 부분과 이것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따로 유지 관리가 가능해지겠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모델 2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델 2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 코드 부분과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모델 2에서는 이것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모델 1과 모델 2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모델 2라고 하면 거기다가 하나의 더 요소를 들이게 됩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뷰단에 해당되는 JSP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 단에서 이 뷰를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되냐면은 일단 여기서 포워딩 하는 방법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쪽 뷰는 JSP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도 서블릿이죠. 얘도 서블릿이고, 서블릿에서 서블릿으로 이제 이전되면서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코드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포워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디스패처를 통해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만들고 뷰를 만드는 작업이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지 하나 더 추가되게 되면은 컨트롤러가 있고 뷰가 있을 수 있죠. 또 페이지 하나 추가되면은 컨트롤러가 있고 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추가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모두 컨트롤러는 디스패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컨트롤러마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 디스패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패처라고 하는 녀석 하나만 두고 실제 컨트롤러의 기능만 전문으로 담는 녀석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따로 만들고 이쪽에선 디스패처라고 하는 거 하나만 둬서 실질적으로 서블릿은 하나만 만들고, 우리가 구현한 서블릿은, 그리고 일반적인 그 업무 로직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포조 클래스라고 해서 서블릿 클래스가 아닌 일반 클래스 형태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디스패처가 이제 사용자 요청을 수반해서 적절한 컨트롤러 찾아서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내가 이제 진행한 그 로직에 해당되는 뷰를 적당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이쪽 디스패처에게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호출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 프론트 컨트롤러를 갖고 있는 좀 아까 보여줬던 그런 모델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디스패처라고 하는 것 또는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형태로 그냥 물리적으로 전에 말했던 모델 1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래서 이쪽은 서블릿으로 만들고 이거는 뷰는 JSP로 만드는 이제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미니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나서 뒤에서 프론트 단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그러니까 디스패처만 전문으로 한 녀석을 만드는 방법을 뒤에서 알아보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 2는 지난번에 했던 예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느냐, 나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컨트롤 따위잖아요.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여기서 잘라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도록 할게요. 그럼 이쪽에는 코드 블럭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사라지고, 자, 없애버리겠습니다. 코드 블럭이 없고 여기서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HTML 페이지만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지워버린 내용은 아예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단으로 옮길 건데요. 그러면 스파게티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JSP인데 좀 이름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도 같은 경우에 서비스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서비스 추가하면서 서브리 파일을 스파게티의 spag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spag 자 이렇게 추가하고, 자 이거는 이제 서블릿 코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익스텐지 한 다음에 서블릿 http 서블릿 이렇게 하고요. 위에다는 매핑을 이제 해야 되니까 웹 매핑 웹 서블릿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자 스파라고 할게요. 스파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get이라고 하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아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로 붙여넣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플레임을 쓰고 있으니까 요거 플레임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에서는 이제 모델한 녀석을 만들어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또 한쪽에 해당되는 스파그라고 하는 이 JS 페이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요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서 만들었던 이 녀석을 이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둘 사이에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저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저장소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이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포워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리디렉트와 많이 비교되는데, 이제 리디렉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포워드라는 게 있어요. 자, 포워드라고 하는 녀석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공유하는 게 있고요. 리디렉트는 현재 작업했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요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포워딩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리퀘스트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현재 스파그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URL을 요청해 왔을 경우 이걸 가지고 이쪽 JSP로 요청을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녀석이 뭐냐 그랬더니 spark.jsp 페이지명만 넣었지 경로를 정하지 않았죠. 그거는 같은 디렉토리 URL 상으로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정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request dispatcher라는 녀석 하나 얻어낸 거예요. 자 그 녀석을 저희가 얻어냈으니까 dispatcher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변수화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코드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칸이 모자라서 변수를 따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하고 좀 내렸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렸고요. 자 그럼 디스패처라는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포워딩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워드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디스패치 점 찍으면 포워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특징적이게도 여기에 리퀘스트와 그 다음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포워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현재 작업했던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다면 그 내용이 여기로 이어져서 요청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서블릿이거든요. 물론 JSP로 되어 있지만 서블릿입니다. 이어지면 여기에서 쓰고 있는 그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여기서 포워드 할 때 전달했던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 내용을 꺼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진행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이어갈 수 있을 때는 포워드를 하고, 일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요청할 때는 리디렉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여기에다가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리저트라는 녀석을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저장소가 바로 또 리퀘스트예요. 둘 사이에 포워드 관계에 있는 둘 사이에 저장소,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로서는 리퀘스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태를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를 우리가 4개를 얘기했었는데, 하나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내장 객체를 설명할 때 이 페이지 내에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있는데, 그게 혼자 사용하는 그런 페이지 내에서의 저장소는 페이지 컨텍스트. 두 번째는 이 둘 사이에 포드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는 리퀘스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션에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저장소는 세션, 그 다음에 모든 세션, 모든 페이지에서 공유될 수 있는 저장소는 페이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다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는 쿠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쿠키 제외하고 일단은 4개, 서버상의 저장소는 4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일단 리퀘스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set attribute라고 해서 여기다 이름을 result라고 하게 되면 result를 담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름은 달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담을 때는 뭐 R이라고 담아도 상관없죠. 그럼 꺼낼 때는 R로 꺼내는 거예요. 근데 result를 굳이 뭐 다른 이름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result라고 이를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quest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값을 담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일로 요청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이어져서 출력 하다가 이 리퀘스트에서는 여기 담아놓은 내용을 가지고 꺼내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퀘스트에 담겨진 것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get attribute에서 result라고 하는 녀석을 꺼내서 여기다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실제로 그럼 실행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실행합니까? 여기서 실행합니까? 그렇죠. 무조건 실행은 컨트롤러가 무조건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거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 어디서 만들죠? 여기서 만들죠.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만 뷰가 출력할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껍데기예요. 여기서 준비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할 때 여기서 실행하고요. 여기서 모아놓은 내용을 가지고 포워딩 하게 되면 그때 이쪽에서는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컨트롤 F11 누르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때 404가 났네요. 이거는 이제 뷰단을 실행하면서 오류가 났는데 스파크 2가 들어갔네요.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스파크 .jsp인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짝수입니다. 나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는 다시 해서 자, num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1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짝수 홀수를 나타내는 녀석을 모델 1에서 모델 2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져갈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모델 1에서 모델 2를 갈 때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는 코드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쪽 새로운 클래스에다가 담아내게 되고, 여기 서블릿이죠. 그리고 한쪽은 뷰단을 담당하는데 순수하게 웬만하면은 HTML 코드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쪽은 아직 그 프론트 컨트롤을 분리하진 않았지만 일단 당분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쪽에서 웬만하면 자바 코드 블럭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근적이 남아있네요. 그죠? 이쪽 완전히 몰아내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EL이라고 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